최근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주변국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플루토늄을 빼돌리는 등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밀 연구를 통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가진 핵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위협의 요소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세계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리자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학계에서부터 나오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수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핵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1년 동안 수백 발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핵에 대한 기술력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모범국으로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변국들의 정세가 변하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서 나온 한국을 핵무장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 동시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한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핵무기입니다. 단두 발로 세계대전을 끝낸 핵무기의 위력은 핵을 사용했던 미국조차 놀라게 만들었고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이기기 위해 무수한 핵폭탄을 보유하여 서로를 견제하였습니다.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핵으로 인해 세계가 멸망한다는 공포심마저 가지게 될 정도로 당시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고 핵에 의해 지구가 멸망한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매드맥스 같은 영화가 나올 정도로 당시의 핵은 그야말로 세계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조약은 이런 분위기에서 통제할 수 없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핵을 보유하게 되었던 미국과 소련은 수만 발의 핵탄두를 만들었지만 막상 이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 그야말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게 되었고 막상 모든 것이 파괴되면 잃을 것이 많았던 두 초 강대국은 서로 절대 선을 넘지 않도록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다리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조약이 맺어지면서 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이 5나라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두 국가는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아 NPT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에게는 핵 보유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핵 보유를 선언하지 않았기에 누구나 다 공공연히 핵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핵을 보유하는 것은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좋은 수단이지만 NPT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함부로 핵 개발을 하는 행동은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NPT가 우리의 핵 개발을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이 조약이 없다면 북한과 같은 다른 불량 국가들이 너도나도 핵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어 이를 게 없는 막장 국가들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마구잡이로 핵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NPT 조약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NPT에 가입을 했으며 원자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전력 발전 등을 비롯한 평화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해가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상위 명문대들의 모임인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 교수는 미국의 주류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하여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고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들은 북한이 한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패했고 때문에 북한은 한국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는 불법적이며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고 하였으며 이런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앞에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권리가 있다며 NPT 조약의 조항 제10조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NPT의 10조는 정확하게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상태에 대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PT 10조에 따르면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즉,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고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류학계에서 나온 의견들은 정치인들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 개발을 미국이 용인하자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강하게 규제를 취해왔던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 제한을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그러한 조치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하기 위한 흐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도 북한이지만 한국을 중국의 군사력의 위협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의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를 위하여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주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정말 삼류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선 둘밖에 없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싸운 전으로서 피와 땀을 함께 흘리며 맺어진 끈끈한 동맹이지만 일본은 미국과 싸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IRA 법과 미국의 자국이기주의 행보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안보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한번 공격당했던 미국은 일본을 절대 신뢰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사나운 개인 일본을 묶어놨지만 일본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불신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게 핵무장을 허락한다는 일은 천지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은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이야기만 나오는 단계지만 한국이 정말로 핵 보유국이 된다면 일본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전부 핵으로 무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쩌리 수준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마음만 먹으면 수백 기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할 정도이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과 핵처리 시설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1년에 4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전문가이자 서울대 한국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쌓여있는 플루토늄은 50톤이나 되며 이는 핵탄두를 1만 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했으며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마저 갖추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농축과 재처리하여 은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으며 북한처럼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최신 슈퍼컴퓨터를 통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세대 소형 스마트 원전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술로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핵탄두 수백 기 제조는 사실 우습게 만들 수 있을 정도라 들키지 않고 비밀리에 핵을 이미 개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몇십 기 정도는 다른 나라들이 모르게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비밀리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처럼 협박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당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보복수단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가 가진 현무 미사일과 SLBM 등에 실어서 날려버리면 그냥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며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된다면 핵확산 조약 위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북한처럼 함부로 핵무기를 만들어 분탕을 치는 행동을 대놓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범을 지켜야 하는 선진국이라는 입장으로서도 할 만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정당하게 핵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자신의 나라를 지킬 무기를 공식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립니다.